안녕하세요. 연유타로입니다. 먼저 제 영상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주제 설명드릴게요. 오늘 주제는 여러분의 올해 대인관계운과 그 안에 들어올 귀인과 악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는 제가 가장 관심이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가장 고민이 되는 주제이기도 해요. 오늘 여러분들께 어떤 대인관계 운이 들어와 있는지, 어떤 귀인과 어떤 악연이 들어올지 함께 점쳐보고 타인들이 보는 여러분들의 이미지까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보시다가 내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 생각하시면 다른 번호 고르셔도 되고요. 그림을 고르시다가 마음에 드는 그림이 2개 이상이다 하시면 타임리스 리딩이기 때문에 연달아 영상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카드 그림이 고르기 어려우신 분들은 카드 뒷면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가장 끌리는 그림을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카드 고르러 가보실까요? 일 번 분들 리딩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카드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위에 3장의 카드는요, 여러분들의 2024년의 운을 뜻하는 카드고요. 이 밑에 3장의 카드는 타인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미지. 여기 6장의 카드는요, 여러분들께 올해 들어올 위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카드예요. 그리고 마지막 조언 카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리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024년 여러분들의 대인관계 운 흐름. 제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카드는요, 여기 10번 완드 카드인데요. 여러 가지의 나뭇가지들이 여러분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림이 보이시죠? 타로에서는요, 수비학적인 그런 숫자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새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오래된 관계,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맺어왔던 관계에 대한 책임감이나 부담감, 내가 그 사람들을 챙겨야 한다라는 생각이 오래 많이 드실 수 있고, 그런 생각 자체가 나를 부담스럽게 만들면서 내 일에도 방해를 받고 내 현재 생활, 삶에도 방해를 받는 일들이 종종 생길 것 같다. 우리 1번 분들은요, 인간관계나 사람 간의 관계, 그런 것 자체에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내가 아주 잠깐 만나는 인연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느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고, 내가 챙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뭔가 그 사람에게 마음이 쓰이면서 그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하거나 애쓰는, 내가 힘들면서까지 그 사람을 좀 위해주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인데요. 실은 그게 스스로도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귀찮다고 느끼시기도 해요. 근데 그게 본성적인 좀 기질로 타고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벗어나기가 어려우셨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그렇게 애쓰지 않는 것 같은데 나는 혼자 굉장히 많이 애를 쓰는 듯한 느낌을 스스로 받으셨을 수도 있고요. 또 올해 흐름을 보면요. 여기 올해 흐름 카드가 이렇게 3장이 있는데 올해 흐름을 보면 대인관계적으로 이중성, 균형, 이런 균형성, 파트너십이 강해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좀 명확함이 생긴다. 내가 대인관계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이렇게 부담스럽고 힘들었고 남들에게 애쓰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근데 올해 여러분들은요, 이 그림처럼 좀 명확해지실 것 같아요.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렇게 보는 눈이 좀 명확해지시면서요, 내가 좀 똑똑해지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할 거다. 사람들에게 흔들리고 힘들고 피곤한 과거의 시간들은 어느 정도 작별을 하고 내가 내 기준이 생겨서 내 눈대로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나는 내 기준이 생기는 그 기준대로 대인관계를 맺어갈 거다. 그 명확성이 이 그림처럼 좀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아이디어 카드 있잖아요. 아이디어 카드 밑에 여기 컵 2번 카드가 보여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귀인 카드가 강하게 읽히거든요. 이 두 개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 파트너십,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나에게 어떤 인생의 균형을 주는 사람이 들어온다. 그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내가 인간관계를 맺는데 좀 더 명확한 눈을 알아보게끔, 제시를 하게끔 나를 도와준다. 그런 귀인이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올해 귀인 수는요, 이 사람은 나에게 처음 볼 때부터 엄청난 호감, 엄청난 마음을 주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1번 분들은 남에게만 마음을 썼었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짠하고 나타나서 1번 분들을 이유 없이 좀 대가 없이 도와주고 나 너랑 같이 일을 하고 싶다. 같이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일적으로도 이게 풀릴 수가 있고요. 아니면 1번 분들의 장점을 더 많이 발견하시면서 1번 분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려 주시는 그런 분들이신 것 같아요. 이분은요, 나보다 좀 경력이 오래됐거나, 나보다 일을 더 많이 했거나, 나보다 선배, 혹은 어떤 분야에서 약간의 명예를 가지신 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카드, 세 가지 카드인데요. 지금 1번 분들이 가장 내가 힘들 때, 가장 뭔가 허탈함과 회의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그 시기에 나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에요. 일적인 부담감이 크고 삶에서 버겁고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울 때 이 사람은 나에게 손을 내밀어줍니다. 사실 여러분들은요, 이 귀인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귀인인지 잘 모른대요. 왜냐면 지금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일적으로도 그렇고 여기 완드 10번 카드가 연달아서 떴잖아요. 내가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보여주는 호의가 정말 내가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아닌지 그런 궁금증이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느끼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 인생에는 악인들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만큼 다 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뭔가 가머니설로 여러분들을 꼬여낸다거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인생에서는 좀 지나간 듯한 느낌? 상처를 줄 만큼 다 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누가 악인이고 누가 귀인인지 명확하게 구별해내는 눈이 2024년에 생기고 그런 흐름들이 이미 상처를 받은 여러분들과 그리고 새로운 사람, 나에게 정말 도움이 주는 사람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내 눈이 좀 더 명확하게 바뀐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해요. 좋은 일만 왕창 일어나고 나쁜 일만 왕창 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좋은 일과 나쁜 일은 항상 동시에 옵니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쓰디쓴 패배를 맛볼 때 나에게 정말 좋은 귀인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내가 정말 성공 가도를 달릴 때 나를 빼앗아 먹는 이렇게 나의 운을 좀 뺏어갈 수 있는 악연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다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느 정도 이런 안 좋은 시기를 다 지나가신 것 같고요. 내가 지금 힘들고 슬프고 인생에 있어서 패배감을 맛볼 때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손을 내밀고 다시 성공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명확한 이런 눈을 주는 귀인이 나타납니다. 이 귀인은요, 여러분의 잠재성과 성공할 수 있는 에너지, 긍정적인 부분들을 다 이끌어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지금 카드적으로 봤을 때는 일적으로 뭔가 대인관계적으로 상당한 피로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내가 막 일이 바쁘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막 괴롭혀서 이게 힘든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가진 그런 부담감들이 사실 책임감들이 너무 막중하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피로감이 더 크다고 보여져서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끔 좀 리프레시를 해주게끔 만들어주는 귀인이 온다면 크게 벗어날 수 있다. 제가 봤을 때 시기적으로는 6월 정도에 들어올 것 같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처음부터 아주 큰 호의를 보여주고 아주 나한테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면서 나는 솔직히 그것이 처음에는 의심할 수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서는 2024년에 명확하게 사람 보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진심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사람을 귀인으로 받아들이고 뭔가 일적으로도 잘 되고 인간관계적으로도 풀리는 흐름을 맞이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성일 수도 있고 동성일 수도 있는데 카드 자체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성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밑에 카드를 보면 여러분들께 이제 대인관계적으로 타인들이 여러분들을 보는 이미지에 대한 카드 3장을 뽑아봤거든요. 여러분들께서는 속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굉장히 신중하고 소중하게 맺는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지금까지는 당하고만 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그냥 갖는 감정일 뿐 내가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거랑 사람들에게 좀 호구같이 보이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 나에게 나쁘게 행동한다, 누군가 나에게 안 좋게 행동한다라고 하면 나는 그것들을 잘 쳐내왔어요. 잘 이제 선을 그어왔어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나쁜 행동을 하면 나는 그것들을 잘 거부해왔고 그 사람들에게 나에게 함부로 할 수 없게끔 행동을 잘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관계적으로는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적으로 잘 맺으면서 살아오셨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균형의 카드들이 계속 나온다.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인간관계를 굉장히 원활히 잘 하시는 분들인데요. 선을 남는다거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피곤하게 한다거나 하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은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지 않고 저 사람은 굉장히 자기만의 선을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뭔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느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피곤하게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갖는 마음이 나를 좀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람에게 좀 책임감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좀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면서 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나의 욕망 같은 것들이 나를 좀 짓누르고 오히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똑같이 대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나에게는 좀 더 상처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나는 이 사람한테 너무너무 잘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사람들은 사실 그 정도로 나한테 막 대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2024년에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좀 명확하게 생기면서 지금까지 받았던 상처들이나 뭔가 사람들에게 짓눌려왔던 책임감 같은 것들이 말끔하게 없어지면서 내가 누군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그게 단순하게 뭐 일적으로 그 사람이랑 뭐 일이 잘 되고 파트너를 하고 뭐 동업을 잘 된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동성일 수도 있고 이성일 수도 있다. 근데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나의 장점이나 뭔가 잠재력을 발견해주고 내가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데 있어서 중심을 잘 잡게끔 해주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경험도 많고요. 지위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좀 나보다 높은 사람이고 나에게 좀 도움이 돼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는 금전적인 도움은 아닐 것 같아요. 막 돈을 주거나 막 이런 건 아닐 것 같고 실질적으로 조언을 해준다거나 나아가 뭐 앞길을 제시를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앞길을 나아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좀 해주는 귀인이다.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분들께서는 되게 앞으로 좋은 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기 5번 카드 나왔네요. 5번 카드는요.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이실까요? 여기 미운오리 한 마리가 이 탑 꼭대기에 서 있는데요. 이 카드는요. 미운오리 새끼라는 카드예요. 내가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 상처를 받으면서 뭔가 도태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그 집단, 그 사람이랑 내가 안 맞는 거지 내가 틀린 게 아니다라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인데 내가 어떤 집단에 가면 어떤 집단에서는 정말 잘 맞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나와 맞지 않는 집단에 가면 내가 그 집단에는 정말 말 그대로 미운오리 새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굳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상처를 받을 이유가 있을까? 나랑 잘 맞고 나를 인정해주고 여기 이 귀인처럼 나의 존재성을 좀 이해해주는 사람이랑 만나면 나는 백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성이나 나의 잠재력, 나의 이런 좋은 부분들을 발견해주지 못하고 안 좋은 소리를 해대는 사람들,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완전히 끊어내라. 오히려 내가 나와 맞는 사람들을 좀 찾아 나서고 그런 장소에 찾아가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온전히 끊어내고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내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좋다. 우리가요, 집단 동물이잖아요. 그 소속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께서는 뭔가 회사나 이런 곳에서 종종 책임감과 이런 관계성적인 부분에서 혹은 일적인 부분에서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그런 집단에서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없다면 내가 굳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곧 새로운 둥지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받은 그 집단은 여러분의 믿음이나 가치관을 공유할 수 없는 집단이기 때문에 소속감도 느낄 수 없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굳이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모든 관계를 맺을 때 좀 관계를 소중하게 맺으시는 분들이라 그런 게 분리가 잘 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나를 예뻐해주는 사람들과 만나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좀 소중하게 대해주시는 관계를 맺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령 그게 가족일지라고 할지라도 가족이라고 나한테 상처 안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분리해 나가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존재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들어온다고 해요. 좋은 귀인운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2번 분들 리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소개 먼저 드릴게요. 여기 위에 3장의 카드는요, 2024년 여러분들의 현재 대인관계 운이고요. 여기 밑에 카드는 타인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미지 카드, 여기 6장의 카드는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올해 귀인과 악인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까지 바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미지 나타내는 카드 먼저 저는 좀 보이는데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을 되게 심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사람이다. 이 사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 좀 탄탄하게 인간관계를 맺어오는, 인간관계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열등감이 없어 보이고 진심으로 축하를 해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악의가 없는, 그래서 아주 옆에 두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고 정말 무해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거든요.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겉으로 잘 티를 내지 않고 사람들과는 좋은 것만 공유하는, 그리고 안정된 부분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이렇게 막 드러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누군가를 감정 쓰레기통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과 정반대의 사람, 다른 사람들의 감정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도 중요하고, 그렇게 그게 보장이 됐을 때 나에게도 행복이 온다라는 거를 아시는 분들이어서요, 다른 사람들을 좀 소중하게 대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배려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허물없어 보인다라기보다는 약간의 선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허물없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막 얘기하거나 자기 자신의 감정을 막 꺼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절제를 하고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조심할 줄 아는 사람,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마음을 다 알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좀 진심으로 축하를 해줬을 때, 열등감 없이 축하를 해줬을 때 나도 그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아시는 분들이다. 여러분들 자체는 내면이 좀 탄탄해서요, 다른 사람을 질투하거나 뭔가 열등감을 가지시지 않는 분들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약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존감이 높다거나 여러분들과 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어울리게 된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미지 카드고요. 위로 넘어와서 여러분들 현재 2024년의 대인관계 운의 흐름을 볼 건데요. 인간관계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스쳐 지나가는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됐던지 오래되지 않았던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합니다만 좀 손절할 관계가 생긴대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신 분들이에요. 사람들이 나에게 한 번 실수를 했다고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좀 포용할 수 있을 때까지 포용하고 이해해 줄 수 있을 때까지 이해를 해주다가 정말 아닌 것 같으면 손절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내가 생각했을 때도 좀 아닌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손절해야 될지 말지를 고민하게 되는 흐름이 들어온다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번 분들 주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좀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흐름이 보이거든요. 약간 직업적으로도 그런 일을 하셔서일 수도 있겠지만 인간관계들이 많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손절을 한다는 게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적을 둬서 사실 나쁠 건 없잖아요. 특히 여러분들은 적을 두지 않는 그런 기질을 타고나셨기 때문에 이렇게 딱 손절이라는 좀 이런 무서운 단어, 좀 누군가 손절한다는 건 좀 사실 좀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절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정말 선을 세게 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이런 일을 얘기해도 너가 손절할 정도면 그 사람이 선을 좀 세게 넘은 거지 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을 정도로 이해심이 좀 많으시는 분들인데, 자, 여기 귀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귀인 운이 좀 명확하게 들어오고 악인도 명확하게 들어와 있어요. 역시나 귀인은요, 여러분에게 돈을 들고 와요. 돈, 시간, 여유, 도움, 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말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요. 그게 정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정말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투자 정보, 아니면 일자리 이런 식으로 정말 돈을 들고 오는 귀인 운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돈이요, 작은 돈이 아니고요, 상당히 큰 돈이에요. 미래로 봤을 때도 뭔가 비전을 제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런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도움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귀인 운이 들어오는 만큼 지금 악인 운도 크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 7번 소드 카드, 제가 봤을 때는 좀 두 가지 카드가 되게 극명하게 갈린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관계도 오고 가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빠르게 이런 것들이 흐름들이 많이 바뀔 것 같다라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 과거의 인연, 내가 지금까지 좀 오래 맺어왔던 인연, 7번 소드, 7의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좀 관계를 맺었던 과거의 인연이 나의 이득을 가로채거나 혹은 내가 잘 되는 것이 배 아프거나 정말 극명하게, 이거는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뭔가 그런 말들을 하면서 나를 좀 과거에 묶어두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올해 귀인 운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신다든지 새로운 이사를 한다든지 이직을 한다든지 이렇게 좋은 이동수들이 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과거의 인연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해 나가는 게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본인은 지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와 같이 현재에 머물러 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앞으로 치고 나아가려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사를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직을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 왜 자꾸 환경을 바꾸려고 하냐. 내가 이런 사업을 시작해볼까 했는데 그런 사업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좀 돈을 잃을 것 같아. 이렇게 좋지 않은 말들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 손해가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척하지만 뭔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발목을 7번 카드처럼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운이 지금 7번 이 전차 카드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7번이고 이것도 7번이에요. 7번은 이동, 속도감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여러분들은 전차 카드처럼 앞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 악인의 흐름도 7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8번, 9번, 10번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 7번 분은 7번에서 머무르게 된다. 나는 머무르는데 이 친구는 나아가네. 나는 이 친구가 나아가는 게 싫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뭔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이동을 하고 이사를 하고 이직을 하고 계속 이렇게 새로운 흐름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유독
여러분들을 과거에만 묶어두려고 하는 인연은 여러분들에게 현재는 악연이다. 여러분들은 성품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배포가 크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좀 안 좋은 말을 하거나 걱정을 해주는 그런 말들을 했을 때 그냥 안 좋다고 안 받아들이고요. 조언해주는 거지 라고 받아들이면서 넘어가실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 그 사람과 나의 위치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느끼시게 돼요. 여기 9번 펜타클 카드, 그분의 조언이 나에게 일단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왜냐면 나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자꾸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에게 과거에 묶어 놓으려고 하는 말들이 사실 내 귀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까지 좀 정체되었다, 좀 힘들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그런 게 점점 해소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뭔가 운이 바뀌고 있다, 나에게 뭔가 내가 지금 좀 과거랑 좀 다르게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거를 언제 느끼냐면요, 나에게 대운이 시작되는 시점은요, 정말 크게 나한테 뭔가 돈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정말 작은 것들, 환경이 바뀌면서부터 내가 그렇게 흐름들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여유가 생기고요, 돈이 들어오고요, 좋은 친구가 생기고요, 이런 좋은 흐름들이 내 옆에 자꾸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내 운이 좋게 바뀔 때 내 옆에 나의 걱정을 해주면서 나를 자꾸 과거에만 묶어두려고 하는 인연이 나에게 좋은 인연일 수 있겠나? 사실 현재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알게 되실 거고, 그 사람과 잠시 나는 멀어져야겠다, 좀 이렇게 좀 무서운 단어, 손절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시게 되실 수도 있다. 이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좀 끊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흐름이 보여진다. 여러분들에게 이 인연은 완전히 내 인생에서 완전히 나쁜 인연이다, 완전히 악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적어도 현재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 이 시점에서만큼은 악연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완전히 손절까지는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런 뿌리, 내적인 뿌리, 지금 자존감 이런 것들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라면 이런 조언들이 먹힐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지금 이동하는 게 맞지 않은 것 같아, 현실적으로 안 좋은 것 같아, 뭐 회사를 이직하냐, 오래 다녔는데 그냥 다니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명확하게 이것을 구별해내는 눈이 현재 가지고 계시고, 환경이 변화하면서 나에게 새로운 흐름들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과거에 머무르고 싶지가 않거든요. 내가 앞으로 자꾸 나아가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에 흔들리지 않으실 것 같다. 그래서 잠깐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불편함을 준다면 관계를 조금 떨어져 놓아보시고, 나중에는 다시 나에게 귀인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 관계를 잠깐만 멀어져서 좀 떨어뜨려 놓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한번 보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조언 카드 블레스드라는 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는 어떤 카드냐면요,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받고요, 은혜를 받는다 라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 나의 정체기, 나의 이런 힘든 부분들이 조금씩 없어지고 행복이 찾아올 거다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 메시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아주 신성하고 깊은 파트너십을 가진 관계가 나에게 다가온다. 여러분들은 이 관계가 운명적이라는 걸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두 분의 만남은 아주 운명적이고 시작되는 이 귀인운이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뜻밖의 횡재라고 하거든요. 이 귀인운이요, 횡재처럼 나한테 행운처럼 다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 행운을 받으시면 돼요. 어떤 의심을 할 것도 없고 어떤 고민을 할 것도 없이 그냥 그 운을 받으시면 된다. 그 운이 내 것이 된다라는 카드의 조언점입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이 행운의 카드처럼 좋은 일들만 들어왔으면 좋겠고, 안 좋은 인연은 잠깐 멀리하는, 그래서 조금 더 영리하게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분들 리딩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유타로입니다. 자, 3번 분들 카드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여기 여러분들의 2024년 대운을 나타내는 카드 3장,
밑에 카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는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미지 카드 3장. 자, 오른쪽 카드 6장은요. 여러분들에게 올해 들어와 있는 악인과 기인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진 카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까지. 자, 그럼 바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타인이 보는 여러분들의 이미지 카드에 이 월드 카드, 세븐 오브 컵스 카드가 떴네요. 타인들이 봤을 때는요, 2가지로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친한 사람들이, 이미 인간관계가 완전히 완고한 사람이어서 내가 끼어들 틈이 없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나,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세계가 너무 명확해서 그 세계를 내가 뚫고 갈 느낌이 없다거나, 이미 너무 자기만의 세계,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완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쉬운 말로 보면은 좀 고집이 세 보이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인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막 이렇게 잘 받아들이시는 편이시기는 한데, 그 사람들과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그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좀 아리송해 하시는 분들,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새로운 사람과 대인관계는 잘 맺지만 그 사람과 정말 깊은 관계로까지 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다.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좀 쉽게 다가오기 어려우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관계를 맺으면 정말 끝까지 관계를 맺으시는 분들, 깊게, 좁고 이제 깊은 관계를 맺으시는 분들이 우리 3번 분들일 수 있겠다. 여러분들의 대인관계를 나타내는 2024년 카드를 보면요. 제가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지금 이미지 카드랑은 좀 정반대되는 대인관계 운이 시작될 것 같다. 오히려 오래된 관계에서는 올해는 내가 현타를 좀 느끼고 새로운 관계를 좀 시작해보고 싶은,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싶은 눈이 이제 올해 생긴다라고 하거든요. 오래된 관계일수록 편안하게 느끼시는 3번 분들의 성미와는 좀 다르게 이렇게 나비가 이렇게 나무에 딱 내려앉듯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흐름이 좀 들어올 것 같다. 인간관계적으로 지금 관계를 맺은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맺은 관계들은 그냥 그 완고함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좀 새로운 흐름, 새로운 사람들, 내가 지금까지 전혀 만나보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 다른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그런 인연들이 좀 생길 것 같다는 흐름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올해 귀인수와 악인수를 나타내는 카드 같이 보실게요. 인간관계적으로 좀 자잘자잘하게 감정 소모전을 한다든지, 좀 친했던 친구들과 좀 토라지거나, 그런 친구들과 좀 진짜 작은 부분, 사소한 부분들로 싸우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큰 걸로는 안 싸워요. 그러니까 뭐 보증을 서거나 뭐 빚을 지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해서 싸우지는 않고, 정말 사소한 부분이 있잖아요. 약속 문제, 뭐 기념일을 챙기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감정들이 얼기설기 이렇게 엮인 상태에서 정말 그냥 살아가는데 정말 자잘한 부분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관계가 소중하다라는 걸 알지만 이 관계가 지금 나에게 현재 어떤 새로움이나 흥미를 주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뭐 10년을 봤다고 해요, 친구랑. 그럼 10년 동안 사실 무슨 얘기 하겠어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좀 올해는 나한테 좀 적극적으로 다가오거나 새롭게 다가오는 인연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속으로 어렴풋이 생각을 하는데요. 실은 그 인연이 나에게 다가오고 나에게 뭔가 돈을 주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기회를 주거나 뭔가 나에게 활력을 주거나 좀 재미를 줘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야 좀 넓게 가치관이 확장되게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사람이 나한테 들어오면서 그 사람이 나를 좀 밖으로 꺼내주는 역할을 해요. 재미도 주고 뭔가 이거 한번 해볼래? 저거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게 된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가치관의 확장이라는 거를 하게 될 텐데 나를 도와주는, 이렇게 나를 좀 꺼내주는 사람이 올해 나의 귀인이다. 오래된 관계가 악인이라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들은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좀 변화를 하고 싶은데, 나는 좀 새로운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들을 그냥 혼자 하거든요. 근데 내가 가진 세계, 내가 가진 사람들은 좀 사실 너무 견고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가족일 수도 있고, 뭐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오래된 단짝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관계는 나에게 너무 견고해서요. 사실상 내가 그 관계를 깨거나 뭔가 손절을 할 수는 없어요. 이 관계는 내가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관계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조금 다른 세상이 궁금한 것 뿐이에요. 그냥 조금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보고 싶은 것 뿐이에요. 지금 나는요, 새로운 관계를 맺어서 그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데 좀 닫혀 있는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는 나한테 새롭게 다가오고 나와 그냥 새롭게 좀 나한테 적극적인 사람과 대화해보고 그냥 거기서 재미를 느끼고 싶은 것 뿐이다. 아예 내가 이 사람들을 막 떠나겠다, 오래된 사람들 떠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나는 너무 고여있는 느낌이 날 뿐이에요. 나는 너무 고여있어. 나는 너무 외골수야. 나는 혼자 너무 뭘 해. 새로운 분야가 너무 없었어. 이런 생각을 오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사실 기다려왔을 수 있어요. 나를 좀 밖으로 꺼내줄 사람. 근데 대인관계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잘 해오셨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는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 막 이렇게 귀인이 들어오는 사람, 이런 게 사실은 크게 관심이 없으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내가 기다려오지 않았을까? 내가 나를 꺼내줄 사람이 누군가 필요하다라는 걸 나도 알지 않았을까? 내 내면적으로는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가치관의 확장이라는 것은 여러 방면에 있어서요. 도움이 된다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가치관이 변할 때는요. 나의 삶이 변할 때는 어떤 변화들이 막 빠르게 많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일단 좀 달라지고요. 내가 가는 곳, 내가 가는 환경이 달라지고요. 내가 일하는 곳, 내가 먹는 것들이 좀 변화했을 때 결국에는 나의 환경적인 부분이 변화했을 때 나의 가치관들이 좀 변하고 나의 삶이 변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입 밖으로 꺼낸 적은 없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 깊숙이 나는 알고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좀 변화하고 싶다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티낸 적은 없어요. 티내시는 분들은 아니니까. 그냥 사실은 올곧고 자기만의 세계가 뚜렷한 분들이라서 내가 내 마음을 잘 눈치를 채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 만나고 똑같은 사람과 연애하고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들은 괜찮았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게 나의 세계고 나의 안정감이니까. 근데 올해는요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올해는요 이런 고민점이 좀 들면서요 새로운 곳으로 내가 호기심이 좀 들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좀 적극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걸 알려주려고 여러분들 좀 뚫기 힘든데도 그런 성벽을 부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새롭게 알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올해 나의 귀인이다. 나의 이런 권태로움, 인생에 재미없음, 좀 흥미가 없는 부분들, 그리고 자잘자잘하게 똑같은 걸로 10년 동안 싸웠던 나의 친구들이 아니라 그냥 새롭게 나에게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게 하는 사람이 나에게 귀인일 수 있다. 혹은 알고 지냈는데 나에게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사람이 나에게 귀인일 수 있다. 이 좋은 친구들도 지금 현재 나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안정감보다는 새로움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서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거나 기회를 주거나 뭔가 명예를 주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사실 여러분들은 바뀝니다. 회사에서요 그냥 별로 안 친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랑 막 밥을 먹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누구씨 이런 거 되게 잘하시네요. 이런 거 너무 괜찮네요. 이런 말을 작은 한마디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전에 그런 말을 했을 때는 뭔가 나한테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내 인생 판단하는 거 그런 것 자체가 싫었을 수 있는데요. 올해는요. 그 사람이 그 한마디 딱 해줌으로써 내 가치관이 확장이 되고요. 내 시야가 확장이 돼요. 아 맞아. 나 이런 거 되게 잘하는 사람이었지.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이런 식으로 이 작은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이요. 나의 인생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변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이제 생긴다. 정말 크고 원대한 귀인이 나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나비 효과처럼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이 나의 이런 고여있던 권태로움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해주면서 이런 작은 도움, 이런 작은 말 한마디, 이런 나를 가치관을 바꾸게 해주는 것 그런 사람들이 나의 귀인이 될 것 같다 라고 모습이 보여지는 리딩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한번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라운드 앤 라운드라는 카드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정말 신기하게 느끼는 카드가 제가 타로를 한 8년째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리딩 결과랑
같은 좋은 카드가 나오는지 저는 매번 신기해요. 자, 이 카드는요, 새로운 관점에서 패턴을 다시 보자 라는 카드예요. 내가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얻지 못했다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요, 반복된 패턴을 깰 것이고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 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또 하나 카드의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그 새로운 교훈을 얻게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계속 관계 속에서 크고 작게 투쟁을 해오셨겠지만 결국에는 새롭게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같은 상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패턴으로 맞이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는 또 하나의 카드가 있어요. 서로 비난하는 것을 멈춰라. 제가 아까 작고 크게 좀 감정 소모전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싸워봤자 얻는 게 없다라는 카드거든요. 여러분들에게는요, 올해 아주 작은 나비의 날개짓 하나로 이런 반복된 패턴들이 깨질 거예요. 새로운 관점으로 앞으로 나아가실 거예요. 자, 그럼 3번 분들 리딩도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리딩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4번 분들 리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카드 소개 먼저 드릴게요. 여기 3장의 카드는 여러분들의 앞으로 2024년 대인관계 운을 점쳐보는 카드고요. 밑에 3장의 카드는 타인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어떤 이미지인지, 어떻게 보이는 사람인지 이미지 카드. 오른쪽 6장은 여러분들에게 올해 들어와 있는 귀인과 악인 수를 구별해내는 카드고요.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까지 뽑아봤습니다. 자, 그럼 리딩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타인들이 여러분들을 보는 이미지에 가장 눈에 띄는 카드, 여기 퀸 오브 완드 카드인데요. 퀸 오브 완드 카드는요, 어떤 걸 뜻하냐면 자신감이 있는 사람, 야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집중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 그리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긍정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이 카드의 그림처럼 자기의 삶을 굉장히 잘 살아가고 있고 뭔가 힘든 부분도 없고 뭐든지 좀 척척 잘 해낼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격적으로는 외향적으로 보이고요. 좀 열정적이고 밝고 친근한 성격이고 행복하다, 좀 기쁨을 좀 퍼뜨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성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무시당하지 않는 성격. 남들이 뭔가 무례하게 했을 때 그걸 좀 잘 끊어낼 줄 아는 성격이다. 옆에 카드들이 어떤 카드들이 나오냐면요. 근데 이게 이 카드와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데 타인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요, 좀 양가의 감정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슬픔을 겪든지 간에, 기쁨을 겪든지 간에 뭔가 안 힘들어 보이고 되게 괜찮아 보이고, 여러분들의 주위에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좀 못 살게 구는 느낌? 여러분들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에 대한 무성한 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괴롭히는 말들, 추측성 얘기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돈다. 실체가 없는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여러분들을 앞에다가 두면은 아무 말도 못한 사람들인데 좀 뒤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앞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려고만 하죠. 되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잘 보여야 될 사람이라고만 인지를 하지만 좀 뒤에서 그런 말들이 좀 많이 들려오셔서 피곤하셨을 수 있겠다. 여러분들의 대인관계를 나타내는 카드에 7번 완드 카드가 떴는데요. 저는 이 카드를 딱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여러분들은 방어를 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좀 공격하는데 내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서 나는 방어를 한다. 그러니까 약간 카드적으로 보면 지위적으로, 명예적으로, 권위적으로 좀 위치가 있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좀 선배거나, 아니면 어떤 집단에 갔을 때 되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4번 분들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실수를 하거나 내가 조금만 미끄러지면 그거를 득달같이 좀 이렇게 공격하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방어만 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공격을 하면요, 나도 똑같이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격성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이런 공격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상대를 안 해줄 뿐이에요. 너 나 공격하면 나도 너 공격한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퀸 오브 완드처럼 약간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뭐라고 하거나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하면 나도 똑같이 해줄 수 있죠. 하지만 내가 그걸 똑같이 한다고 해서 나한테 이득이 될까? 그건 아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다. 나를 공격하거나 나의 이런 성과를, 내가 일을 해왔던 것에 대한 성과를 좀 부인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좀 의미 없는 말을 해서 나에게 좀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은 생각을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내가 그거 대응해봤자 안 나아진다. 대응하지 않는 게 무대응이 사실 나한테 제일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좀 무대응을 하신다. 근데 이런 공격이나 이런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방어만 하는, 올해 이제 흐름은 방어만 하시는 흐름으로 좀 보여져요. 내가 행동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인관계에서는요, 의도치 않게 내가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이 의외로 나한테 좀 도움이 되거든요. 이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고 도움이 되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줘요. 밑에 카드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나타내는 카드에, 올해 귀인수, 악인수를 나타내는 카드에 펜타클 퀸 카드가 떴죠. 그리고 옆에 힘 카드도 같이 떴어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께서는 올해 귀인운이 그렇게 딱히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귀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소리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 뭐 구설이나 안 좋은 소리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귀인이다. 그러니까 뭔가 도움을 주려거나 나한테 좀 친한 척하면서 나한테 정말 멋있다, 친해지고 싶다, 아니면은 뭐 선배 멋있어요, 뭐 닮고 싶어요 이런 말들 하면서 뒤에서 욕하는 사람보다 그냥 나한테 관심을 꺼주는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귀인일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이걸 너무 명확하게 내 마음속에서 알고 있다고 해요. 누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누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지. 그리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여러분들의 이렇게 좀 적을 만드시지 않는 분들이셔서요. 관계를 잘 유지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앞에 대고 얼굴에 대고 욕하지 않아도 그냥 편안하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 하거든요. 그게 처세술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처세술에 굉장히 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좀 잘 설득시켜서 이 사람이 좀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게끔 하는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는 있다. 그런 긍정과 열정 에너지들에게는 열정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있다. 역시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귀인운은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이실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믿는 거, 내 스스로가 나의 균형을 잃지 않고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나는 믿는 게 오히려 그 100명의 귀인보다 낫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약간의 피로감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좀 찾게 되고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여러분들을 동경하고 여러분들이 자기 뭐 술자리를 한다 그럼 술자리에 와줬으면 좋겠고 이런 사회활동을 좀 계속 해주길 바라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을 좀 챙겨주길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케어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지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요 10번 잘해주고 한 번 못해주면요 사람들이 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따뜻한 모습 보여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여러분들도 사람인지라 우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좀 한 번 다운됐다 이런 거 가지고 왜 이번에는 이렇게 해주지 않느냐 권리를 주장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애초에 타고나시게 케어하는 에너지, 남들의 앞에 서는 에너지가 좀 강해요. 그러니까 리더의 기질이 좀 있으셔가지고 어떤 모임에 갔을 때도 여러분들이 좀 리더가 돼서 좀 관계를 케어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면 내가 혼자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가는 모습, 누군가와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내가 리더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관계 속에서 되게 주동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런 관계에 속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는 피로감이 들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아도요. 어떤 집단을 딱 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 욕을 하는 거예요. 뒷담을 막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뒷담화에 가담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 욕 같이 안 해도 그냥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만으로 피로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좀 편안하게 살자. 그럼 긍정적으로 살자. 지금 우리 행복하잖아. 근데 굳이 다른 사람 욕할 필요 있니? 다른 사람 질투할 필요 있니?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나와 좀 친하지 않은, 나에게 좀 무해한 사람이 그냥 나랑 엄청 친하거나 그런 관계를 꾸준하게 맺지 않았어도 그냥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한테는 귀인이고요. 나를 좀 안달복달하고 필요로 하고
챙겨주길 바라고 나와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악연일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 열등감과 질투감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요. 나에게 바라는 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현재 스스로 에너지가 굉장히 강렬하시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사람들을 챙길 에너지가 지금 현재 없거든요. 왜냐면 이 에너지를 나한테 몰빵해서 쓰면요. 내 일이 앞으로 더 잘 되고 뭔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 타인에게 에너지를 분배하기 시작한다? 밑도 끝도 없고요. 에너지가 분배가 돼서 좀 여러분들에게도 안 좋은 에너지가 좀 쌓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남의 말 하는 사람들이나 내 앞에서는 잘해주는데 결국에는 나에게 뭔가 계속 바라기만 하는 사람은 나에게 악인일 수 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너무 친하고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왔을 때 딱 뒤를 딱 돌아섰을 때 그 사람과 만남이 기대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 나한테 귀인이고요. 만약에 내가 너무 친하고 오래됐는데도 그 사람 만나고 집에 왔는데 찝찝하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악인이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는요. 약간은 낯설고 약간은 친하지 않은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지도 않고 도움이 되려고도 하지도 않는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 어떤 선을 지켜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카드에서 보면 약간 여러분의 귀인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말 순수했을 때 알고 지낸 뭐 대학 동창, 초등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의 순수한 모습을 기억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기인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도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일단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귀인이고 남의 말 듣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시다 보면 되게 잘 되고 그냥 일도 혼자 하시고 뭔가 그냥 좀 혼자 지내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지금은 필요한 순간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바라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만 있지 않은 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들에게는 귀인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일 중요한 거 뒷담화하는 사람들 멀리하세요. 지금 구설수가 좀 껴있기 때문에요. 남의 말 하시는 분들 가까이 두셔서 좋을 게 없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보면서 4번 분들 리딩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나왔네요. 2번 카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우아함입니다. 우아하게 기다리면서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좀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으셨나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들은요, 그럴 필요가 없고요. 그냥 우아하게 가만히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해결하고 앞장서도록 양보해 주시는 양보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걸 내가 해결해 주면 내 마음은 편하겠죠. 하지만 언제까지 책임을 져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양보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이 4번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줬었구나. 이 4번이라는 직원이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까지 일을 해줬던 친구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우아하게 가만히 있으시면 사람들이 알아서 바뀐다. 나한테는 오히려 더 손을 내밀 수 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좀 답답해서 내가 해결하거나 그냥 내가 하고 말지 했던 것들이요. 이제는 주도권 자체를 양보하시고 약간의 기다림, 약간의 수용성을 갖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께서는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의 대인관계 운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약간 그런 좀 자신감이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에너지를 방해하는 흐름들이 껴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오히려 좀 싸워서 대응해봤자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아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을 좀 더 자극하겠죠. 더 원한다고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는 더 앞으로 나서실 필요가 없어요. 2024년에는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우아하게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게끔, 나에게 손을 내밀게끔 가만히 한번 기다려보시는 것도, 그러면서 누가 나한테 귀인이고 누가 나한테 악인인지를 걸러보는 것도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4번 분들 리딩도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운이 들어오시길 기도하면서 오늘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